교수님, 이제 본격적으로 왕초보를 위한 통계학 이야기 수업이 시작되었네요. 기대가 됩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여자지만 야구를 무척 좋아한답니다. 스포츠 신문에서 야구 선수들의 연봉을 발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승엽 선수가 연봉을 정말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데 프로 야구 선수들의 연봉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 남자친구가 대학 야구 선수인데 프로 야구 선수가 꿈이라서 더욱 알고 싶습니다. 꼭 알려주세요. 남자친구가 야구 선수이군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강의 개요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통계학 수업이 진행됩니다. 통계학을 이야기로 풀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논문을 쓸 수 있는 논문 왕초보인 여러분들을 이제 전문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도 야구를 무척 좋아합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계학을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데이터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선엽 선수의 안타수를 통해서 야구 선수의 야구는 보통 데이터 경기라고 그러죠.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의 의미와 통계학의 의미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적일 준비가 됐죠? 자, 데이터는 기록, 수집되고 분석되고 예측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승엽 선수의 야구 연봉 10억이 결정이 이루어지죠. 자, 어떻습니까? 이승엽 선수가 안타를 쳤는데 10억 연봉을 무슨 근거로 받게 될까요? 그 이유를 이제 여러분 지금부터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엽 선수가 안타를 통한 의사결정이다. 이게 무엇이냐 이야기죠. 자, 우리는 TV를 봤을 때 야구 선수들이 딱 안타를 치면은 기분 좋죠. 그게 바로 돈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여자친구가 남친의 안타수가 얼마이고 연봉 얼마인가를 궁금하게 생각했었지만은 더 큰 거는 이제 이선엽 선수가 100회를 쳤다. 이때 스몰 n 이거를 주목하십시오.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늘 스몰 n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표본이라는 거죠. 힘차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표본. 좋습니다. 영어로 심플이라는 일을 하죠. 이선엽 선수가 앞으로 무한대로 야구 선수를 한다고 가정해 봤을 때 그것들을 모집단을 보자는 거죠. 그럴 때 100개 중에서 35개 안타를 쳤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3할 5푼의 확률로 안타를 쳤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구단은 이선엽 선수하고 계약을 맺는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구단이 무슨 근거로 계약을 맺을까요? 바로 이승엽 선수가 표본 100회를 통해서 3할 5푼을 쳤다는 것들이 바로 데이터로 이렇게 기록되고 수집되고 이런 데이터가 남아있다는 거죠. 여기서 전문가들이 분석합니다. 100분의 35. 이 이승엽 선수는 바로 0.35. 100개 중에 35개는 안타를 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구단에서는, 이 사람은 앞으로 3할 5푼에 안타를 칠 거라고 예측하죠. 이러한 예측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선엽 선수에게 연봉을 결정해야 되는데 요때 요것들은 중요해. 이게 바로 분석이라는 겁니다. 단순한 나누기 아니고요. 통계학적으로 분석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분석. 좋습니다. 그럼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게 될까요? 분석을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정보라는 것들을 우리는 바로 분석을 통해서 정보를 얻기 때문에
이 정보를 영어로 information. 즉 우리가 앞으로 IT 시대에 정보가 곧 생명이고 정보가 곧 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 이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의사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 의사결정, 어떤 의사결정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의사결정은 이성엽 선수의, 제가 좀 긴장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성엽 선수입니다. 이성엽 선수, 이 선수의 연봉이 결정이 된다는 사실이죠. 왜 이 결정을 할까요? 바로 분석을 통해서 정보를 통하면 우리는 예측이 가능하다. 아, 그렇구나. 예측할 수 있겠구나. 예측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도 이성엽 선수를 스카우트하면 최소한 100개 중에 35개는 치겠구나. 그렇죠. 이러한 표본을 통해서 앞으로 이러한 야구가 이루어질 때 바로 우리는 예측이 가능하다. 3할 오픈에 안타를 칠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해가시죠? 데이터가 기록되고 수집되면 분석이 되면서 정보가 되고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예측이 되고 예측을 통해서 우리는 의사 결정, 즉 연봉을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데이터의 중요성을 아시겠죠? 이것들의 일련의 과정이 우리는 통계학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때 통계의 가장 기본적인 사실은 바로 표본이라는 사실이죠.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표본. 좋습니다. 그럼 표본의 대상은 뭘까요? 어머니처럼 원래 전체 집단을 우리는 모집단이라 그럽니다.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은 저하고 표본과 모집단에 대해서 같이 한 강좌 뇌 이번 강의 끝날 때까지 우리는 친구로 얘기해 주시기를 여러분들에게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여학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친의 안타수는 어떻게 될까요? 아직 아마추어니까 0.2. 그럼 구단에서는 신진을 스카우트 할 때 뭐 2억 내지 한 3억 정도 이렇게 책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구단의 가치의 책정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춘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등장하게 되겠죠. 이런 춘향이가 떡볶이집을 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춘향이는 자기는 생각합니다. 정말 난 떡볶이를 맛있게 한다. 하고 오픈했는데 손님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가격도 적당하고 맛도 자신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손님 100명에게 이제 만족도를 조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가격과 맛에는 자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춘향이는 고민을 합니다. 혹시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해서 손님 100명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가격과 맛에 대해서 또 양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이 세 가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무리 결과는 어떻습니까?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가장 맛이 있다고 생각했던 이 가격이 어때요? 30원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춘향이는 충격을 받고 막 울고 싶다는 거예요. 울지 마라 춘향아. 그럴 때 갑자기 매운맛은 자신 있었는데 맛은 자신 있었는데 의외로 사람들은 맵지 않다. 쉽게 말하면 떡볶이는 맵지 않다. 이거는 생명이 없어지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춘향이는 더 충격을 받습니다. 쉴 데 없이 양은 많다. 이럴 때 춘향이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좌절할까요? 아닙니다. 춘향이는 다시 이렇습니다. 가격을 낮추자.
맛도 올리자. 양은 그대로 하자.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이때 이 평균 30점은 바로 어떻습니까? 손님 100명 중에서 100명의 맛에 대한 100점 만점에 30, 50 쭉쭉쭉 해서 평균을 내온 겁니다. 이 평균이 바로 뭘까요? 이게 바로 분석이다. 설문을 했던 것은 데이터다. 그리고 이 분석을 통해서 알았죠. 어떻습니까? 춘향이는 무엇을 알았습니까? 정보를 알았다. 어떤 정보? 지피지긴 백전백승. 손님들이 우리 가게의 가격과 맛에는 전혀 만족하지 못하는구나. 근데 쓸데없이 양은 많이 준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꿔야죠. 그래서 이 정보를 통해서 예측했습니다. 예측. 앞으로 이러면 손님이 안 온다 라고 예측한 우리 춘향이는 어떻게 일을 벌였을까요?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어떻게? 가격을 낮추고 맛을 올리고 양을 그대로 하니까 손님이 대박. 이 대박 친 것들, 이 대박이 바로 춘향이 갖고 있는 의사결정과 전략이라는 거죠.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정보를 얻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통계학에서는 바로 의사결정의 문제라는 거죠. 미래에 일어나는 위험을 줄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우리는 통계학 이야기를 한번 할까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대충 이해가죠. 그렇다. 춘향의 30점. 이거를 우리는 보통 A바다 혹은 X바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걸 우리는 통계치라 그럽니다. 혹은 통계량이라 그럽니다. 이때 요거를 우리는 표본이라는 거죠. 자, 한번 따라 해볼까요? 표본. 좋습니다. 다음 통계치 or 통계량. 자, 이거는 바로 표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몇 명입니까? small n 100명. 이산 이후로 small n은 표본의 수. 그러나 앞으로 올 진정한 손님들, 이걸 우리는 large n이라고 합니다. 그죠? large n은 바로 모집단의 평균이다. 이걸 우리는 뮤라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해볼까요? 뮤. 이게 모집단의 평균입니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모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표본의 평균은 30점. 이걸 묘수의 뮤. 묘수는 얼마일까? 이럴 때 우리는 뭡니까? 30점 받은 이 가격이 모수도 30점이라고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앞으로 이야기는 표본 추출이나 계속 여러분들하고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쉽게 하면은 바로 X바를 통해서 뮤를 예측한다. 즉 30점을 통해서 뮤, 즉 우리 가게에 오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어떻게 30점을 줄 것이라고 예측하는 어떻게 해요? 불안하죠. 그래서 이걸 바꾸는 것들이 의사결정입니다. 이해가시죠? 첫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신다면 또 앞으로 지금 이해가 안 된다면 몇 번이고 여러분에게 되풀이할 자신 있습니다. 믿고 따라오십시오. 저를 믿으면 논문 왕초보에서 논문 전문가의 길이 눈에 보입니다. 편안하게 따라오 주시고 중간중간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되풀이 보십시오. 이 인터넷 강의의 가장 큰 장점은 막 돌려보시다니. 계속 돌려보면 나중에는 이해가 됩니다. 모르는 진리도 100번만 돌려보면 다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저 얼굴 보기 싫으면 강의만 열심히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은 논문의 전문가가 됩니다. 화이팅! 자, 그래서 이 사실을 한번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그 데이터가 어떤 종류가 있는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와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 데이터 이렇게 되죠. 영어로는 CATA, GORY 이런 식으로 확실한 스펠을 모를 때 이렇게 날리면 됩니다. 이거 카테고리 데이터. 이 카테고리 데이터는 가장 큰 것들이 바로 연산과 측정이 불가능하다. 평균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성별을 평균을 나누면 중성 마련되죠. 그 다음에 출신지를 경북, 전남 나눌 수 있습니까? 충북, 충남 마련됩니다. 그래서 평균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특히 이게 중사건 유도의 급수입니다. 1단이고 2단인데 과연 2단이 1단보다 2배라고 할 수가 없죠. 유도의 단수, 급수, 태권도 전부 다 이거는 카테고리 데이터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척도에서는 여러분들이 명목척도, 서열척도도 전부 다 카테고리 데이터에 포함된다는 사실이죠. 이는 상식적이지만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두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논문을 쓴다든지 남들한테 아는 체 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수량 데이터. 이거는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측정이란 말은 뭡니까?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빼기. 이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겁니까? 더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네 몸무게, 내 몸무게 합해가, 돼지하고 날씬한 사람 합하면 이렇게 중간 몸무게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우리는 바로 연산이 가능하다. 측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연산이 가능하다. 같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등간이나 비율 축도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카테고리 데이터는 명목과 서열 축도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량 데이터는 등간의 비율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얘들은 이렇다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아마 충분히 여러분께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척도는 말 들어본 적이 있죠? 지금 이 말씀드린 건 여러분들이 통계학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측정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측정. 매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인공지능에서는 원말은 이게 이렇게 전체성은 단어에 자신이 있을 때는 전체 쓰고 자신 없을 때는 날리고 이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측정이라는 것들은 바로 좀 유식한 말인데요. 어떤 사상이나 현상에 숫자를 부여하는 것을 우리는 측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정은 바로 가능하게 어떻게 우리가 산술 연산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하나의 중간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나타낼 때를 우리는 측정, 죄송합니다. 가끔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하는 게 또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측정이라는 것들은 구체로 나타날 때 이거를 측정 치를 영어로 재는 것들이죠. 이걸 우리는 측정 양 이렇게 합니다. 이 시한 입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측정치 하면은 눈에 보는 저 사람의 몸무게가 90kg 같다. 그래서 90으로 딱 재가지고 딱 적어주는 순간 그 몸무게가 바로 측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숫자로 적어주는 순간 측정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산 입으로 통계학에서는 측정치 혹은 관찰치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은 측정치, 관찰치는 저 사람의 몸무게가 90, 저 사람의 IQ가 120, 저 사람의 한 달 봉급이 200만 원, 500만 원 이런 것들 전부 다 측정치, 즉 우리가 숫자를 부여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만든다는 거죠. 어쩌면 첨성대나 불국사도 측정치가 됩니다. 네, 없는 그런 물건들을 조상들이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보고 우리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라는 의미, 측정의 의미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문제도 앞으로 여러분도 계속 논의하는 시간들이 많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절대로 채널을 끄지 말고 다른 데로 돌지 말고 저를 끝까지 졸지 말고 들으시면은 나중에 엄청난 부와 명예까지는 아니더라도 성공을 제가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와십시오. 자, 그러면 이런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잣대로 될 것인가? 어떤 자로? 재는 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잣대를 우리는 바로 척도다 이렇게 해요. 그럼 척도는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스케일이다. 요거다는 정말 자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scale, L 싹 돌리고, 이는 measurement, 이렇게 이제 발음하죠. 그래서 우리는 측정과 척도, 이 차이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척도는 어떤 자, 그 자에 대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소개할 겁니다. 자, 먼저 척도에서 명목 척도는 분류의 기초를 두고 있다. 즉,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리고 산술적 연산을 불가능하다. 이 말 들었죠? 이거는 바로 카테고리 데이터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데이터와 명목 척도는 같은 개념으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정도로 알고,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넘어갈까요? 서열 척도. 서열이 뭡니까? 줄 세우기 하는 거죠. 1, 2, 3, 4, 5. 자, 오늘 저녁에 식당 배급이 있는데 10명까지 자고 나면 집에 가라. 그런 거. 이런 것들이 서열이죠. 그죠? 이러한 줄을 세울 때는 대소관계나 순서를 따라 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간격이 반드시 일정하지 않다. 2등이 3등에서 꼭 한 배 더 낮다고 이야기 못하죠. 유도의 급수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역시 이 서열 척도도 일반적으로 카테고리 데이터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리커더 척도죠. 리커더 척도도 어떻게? 바로 불행하게도 이거는 서열 척도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건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것들이 서열 척도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간 척도. 이런 일정한 간격으로 구분하고 있고, 간격이 일정하다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특성이 있고요. 이건 산술적 연산도 가능합니다.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그러나 절대 0점이 없어서 절대 0점이 뭡니까? 반드시 0은 0인데 온도 같은 경우는 0이 돼 0이 아닙니다. 왜? 마이너스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절대 0점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를 못하기 때문에 산술적 연산에서 정확한 비교 지표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등간 척도까지는 학회에서 고급 분수를 쓸 때 등간과 비율을 씁니다. 그럼 비율은 뭐냐? 다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키, 몸무게 뿐만 아니라 모든 수학적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회귀 분석을 예측한다든지 고급 통계에도 종속 변수로서 많이 쓰이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회귀 분석, 공별량 구조 분석, 답일량 분석 이런 것들도 아마 저 강의를 잘 들으시면은 끝날 때쯤 되면은 눈에 힘만 주면은 답이 툭툭 튀어나오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임지고 강의를 할 자신 있습니다.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척도에 대해서 한 번 더 보면은 명목 척도, 서열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가 있는데요. 특히 명목 척도와 서열 척도는 카테고리고요. 나머지는 등간과 비율은 바로 수량화 척도로 이렇게 개념을 잡는다면 앞으로 어디 가도 여러분들이 개념상의 흔들림 문제는 없을 거다. 요 시간에 콱 요거를 잡아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리커더 척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리커더 척도는 가장 우리가 많이 쓰죠. 1. 매우 아니다. 2. 약간 아니다. 3. 보통이다. 4. 약간 좋다. 안 좋다 해도 되고요. 5. 진짜 좋다. 혹은 매우 좋다. 이런 것들이 리커더 5점 척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가 1보다 2배라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척도입니까? 서열 척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리커더 척도를 논문에서는 수량화 대도 등간 척도로 강조해서 이걸 우리는 뭐냐면은 양적인 측면을 질적으로 트랜스퍼했다 하는데 가치를 부여하고 일반적 인공지능 논문에서도 이것들을 충분히 인정해 줍니다. 교수님도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퍼지 인공 쪽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리커더 척도가 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산술로 연산하고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리커더 척도만 좀 혜택을 받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논문에서 리커더 척도를 밝혀줘도 괜찮은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또 편안하게 앞으로 리커더 척도는 등간 척도로 서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데이터의 기록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이런 빅데이터 있죠. 빅데이터도 결국은 이런 데이터의 양이 많다는 겁니다. 빅데이터는 양이 많다. 속도가 빠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양이 많고 속도가 빠르다는 사실은 뭡니까? 이 빅데이터 자체는 결국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대단히 크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이런 것들이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빅데이터는 뭐야? 다양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의 다양성은 가장 큰 게 뭡니까? 우리의 음성과 심지어 사진, 동영상까지도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이 빅데이터도 이런 데이터 기록, 수집, 분석, 통계학적인 실력이 바탕이 없으면 빅데이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빅데이터를 알고 인공지능을 알고자 하면은 저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저는 현재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따라오시면은 여러분들도 금방 논문의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는 역시 분석이 이루어지면은 여러분들 무엇이 생긴다고요? 정보가 생기고, 정보가 되면은 바로 예측이 가능한데, 이건 확률 예측이 가능하다. 왜 확률 예측입니까? 이선우 선수가 100개 중에 35개를 친다는 건 어떻게? 100 전체 수분의 경우의 수. 즉, 100개 중에 35개를 친다는 확률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선우 선수를 의사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저번에 강의 기회 시간에도 얼른 말씀드린 것처럼 길이 계속 막히면 어떻게? 10분 중에 9분이 막히면 데이터가 내 머리에 다 있죠. 그런데 여기는 비록 오솔길이지만 100분 중에 8분이 뚫려 있다. 나는 뭡니까? 확률상으로 100분의 90인 막히는 것보다는 100분의 80인 뚫린 길을 어떤 의사결정에서 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확률이라는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확률은 뭐 때문에 생겼다? 예측하기 때문에 생겼다. 의사결정을 위해서 생겼다. 의사결정은 뭐냐?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다. 저기 하면 계속해서 길이 막히니까 길이 뚫리는 길로 가겠다는 확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논문은 통계 요걸 그대로 가져오되 하나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을 검증해서 결과를 보는 요 단계가 바로 논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통계학을 통해서 논문 왕초보로서 급보한 길은 가설 설정과 가설 검증을 통해서 결과값을 가진다면 우리는 정보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제가 역시 강의 기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 분석을 하지 마라. 수학 공부는 대충 해라.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논문에서는 이 기계가 다 해줍니다. 우리는 그 수학적 메커니즘만 이해하고 이야기로 풀어서 우리는 결과를 해석해서 어떻게 이 사회에 공헌할 것인가. 그런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하죠. 이 결과값을 가지고 우리 의사결정을 내리고 전략을 잡고 지방자치단체에 그들이 원하는 진정한 가치를 준다는 것이 바로 통계 해석입니다. 그들이 바로 전문가가 할 이야기죠. 즉 춘향의 떡볶이집에서 30점이 나왔다면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 시장이나 군수의 점수가 만약에 30점 나왔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90점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걸 우리들이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발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통계에서는 사람이 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 강의 듣는 것은 여러분들의 사람이기 때문에 훌륭한 전문가가 되어서 사회에 공헌하라. 또 훌륭한 논문을 쓰라 하는 대명제 속에서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데이터다. 빅데이터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빅데이터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가치를 발견하는 거죠.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것들이 빅데이터인데 데이터의 의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통계학을 왜 합니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통해서 국가와 민족에 아주 기여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지 못한다면 되게 어려운 문제 발견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통계학의 이야기를 통해서 논문을 해석하는 그날까지
저를 따라와 주신다면 아마 큰 문제 없이 금방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교수님, 제가 통계학 책을 펴보니 도수라는 말에 이어서 계급, 계급값, 상대도수,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분포, 변수와 같은 용어가 등장하는데 쉽게 이해하도록 비교하여 설명해 주세요. 너무 헷갈려요. 예, 이제는 이 학생이 질문한 것처럼 충분히 답변이 되었으리라 생각하고요. 방금 아주 좋은 질문을 해줬습니다. 이 통계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어의 문제죠. 아주 기초적인 용어들이지만은 자칫 잘못하면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도수, 계급 이런 것들은 데이터 정리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과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확률 변수 좀 어렵죠? 확률 밀도 함수 미칩니다. 근데 이거는 다 신경 쓰지 마시고 확률 분포 합이면 100이다. 합이면 1이 100%다. 이것만 아시면 되니까 지금부터 하나하나 확률 분포를 알기 위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도수와 분포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수와 분포 이에 대해서 이제부터 잘 들어주시죠. 도수가 분포가 된다는 말이죠. 즉 이런 막대기들이 나중에는 점이 되고요. 점이 선이 되면서 분포가 이루어지는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자, 거기를 좀 같이 한번 여행을 떠나볼까요? 다음은 서울시 종로구 커피숍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아메리카노 커피도 아메리카노 아니라도 또 많죠. 이제 상징적으로 아메리카노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00원짜리가 300개. 내가 쭉 조사해 놨습니다. 이건 별거 아니죠? 이걸 우리는 무엇이라 그럽니까? 이걸 우리는 데이터라 그럽니다. 데이터는 반드시 기록해라. 기록했어요. 다음에 데이터는 또 뭡니까? 어떻습니까? 수집했죠? 고생 좀 했다. 이런 많은 데이터를 빅데이터라 그러고요. 했으면은, 자, 이런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자,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데이터에서 계급이 뭐냐 하면 커피 가격 범위에 따라서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일을 하셔야 될 게 요렇게 범위를 따져줘가지고 2,000원짜리, 3,000원짜리, 4,000원 요거를 우리는 계급이 돼. 2등병, 3등병, 4등병. 소위, 중위, 대위, 대령. 아니죠.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충령. 이렇게 우리는 계급을 따라서 이렇게 나눠주는 걸 우리는 계급하고, 계급은 통상 요걸 우리는 이상, 요걸 미만 그럽니다. 이상은 어떤 거예요? 이상 이하는 이상 이하. 이건 뭡니까? 요게 포함이 된다는 얘기고요. 이건 뭡니까? 이건 뭐예요? 초과. 이건 뭡니까? 이거는 미만. 이건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2,000 이상, 3,000 미만. 3,000 미만이니까 2,999원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3,000 미만.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야? 3,000 이상, 4,000 미만, 3,999. 이렇게 딱딱딱 나눠주게 되죠. 자, 그렇다면은, 계급의 크기가 뭐냐? 계급의 크기는, 저는 이 계급의 크기가 대단히 중요하다. 계급의 크기 우리는 1,000으로 했습니다. 이 계급의 크기를 어떻게? 만으로 할 수도 있고요. 계급의 크기를 1원으로 할 수도 있고, 0.111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계급의 크기는 우리가 마음대로 연구자가 조정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또 보시면은, 다음 무엇이 생각날까요? 요 사이에 요 간격이 얼마냐? 여기 바로 1,000원이 되죠. 그럼 여기를 간판은 뭐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은 바로 뭡니까? 중간 가격입니다. 중간 가격을 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2,500원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2,500. 이건 어떻게 3,500. 얘는 4,500. 나중에 6,500. 이것들이 바로 계급의 값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소위 집단, 중위 집단, 대위 집단. 1학년, 2학년, 3학년. 중간에 이렇게 간판을 달아준다는 게 바로 계급 값이다. 이제 여러분 이런 용어가 안부다인 같아도 알고 모르고는 얼마 차이 안 나지만 결과는 장달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계급의 크기, 계급값, 의미를 좀 알아주신다면은 앞으로 큰 통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라 이렇게 봅니다. 또 도수. 도수는 무엇이냐면 각 급에 속하는 수다. 다시 말하면 도수는 바로 300개. 이게 도수입니다. 별거 아니죠? 그런데 모르면 도수가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우리는 뭐야? 도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면은 계급의 크기, 계급값, 도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상대도수란 말 조금 중요하죠. 도수는 쉬운데 뭐 상대가 뭐냐? 앞으로 이 상대라는 말은 되게 많이 쓰입니다. 상대는 넷보다는 상대방이 존재한다기 때문에 상대는 반드시 뭐 비교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들이 상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인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상대적 위치의 척도, 상대평가, 상대도수는 반드시 어떻게 비교, 평가하기 위해서 쓰는 용어다. 통계학에서는 꼭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전체 데이터 개수 중에서 그 다음에 계급에 속하는 개수. 이건데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거창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닌 게 전체 100개 중에 300개. 여기서부터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바로 데이터 뭡니까? 데이터의 분석 과정이다. 이해 가시죠? 분석하면 뭐가 나온다 그랬죠? 정보가 나오고, 정보가 나오면 뭐가 나옵니까? 예측이 되고, 예측이 되면 뭐야?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죠. 요때, 요게 바로 통계학에서는 분석의 과정이라 그럽니다. 자, 분석하니까 어떤 정보가 나왔어요? 이런 정보가 나왔다. 이 정보 어떤 정보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볼까요? 2,000원짜리 정보군이 전체를 1로 봤을 때 30%나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종로구에, 아까 종로구 맞죠? 종로구의 커피숍에 그 지역 전체를 조사해 보니까 이걸 만약에 1,000개의 그 가게를 조사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바로 2,000원짜리가 30%. 그 다음에 3,000원짜리가 어떻게? 20%. 4,500원짜리가 10%. 자, 이렇게 나와 있다. 내가 지금 커피 가게를 하고 싶다. 어떻게 할까요? 이 정보를 얻었죠. 내가 고급으로 해서 25%나 아예 낮게 해서 30%를 같이 끼어가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틈새 시장으로 아직까지 적은 4,000원짜리를 하느냐 하는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이 정보를 통해서 나는 뭡니까? 이제 예측합니다. 그래, 4,500원짜리 하자. 아니다. 되게 싸게 팔든지 비싸게 팔자 하는 어떤 의사결정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은 바로 내가 투자한 1억 혹은 몇천만의 돈이 날아가느냐 혹은 부자가 되느냐는 되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는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상대라는 말을 썼다는 거죠. 상대도수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막상 해보니까 되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용어에 대해서 질문한 답변이 좀 된 것 같습니까? 예, 된 것 같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 커피 히스토그램이 이게 나오죠. 이게 바로 계속 크기라 볼 수도 있겠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용어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때 커피를 우리는 바로 무엇이라고 부르냐?
통계학에서는 커피의 가격, 자, 여러분 커피 가격은 다 가게마다 틀립니다. 가게마다 이 커피 가격 우리는 X로 두었을 때 이 X를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냐? 계속 커피 가격 혹은 뭐 상대방이 한 달 동안에 뭐 밀린 집세 이런 말을 많이 하면은 수학 푸는데 미치겠죠. 딱 하나 그 용어를 X로 뒀다 해. X를 무엇이라고 부르겠느냐 해서 학자들이 고민하다가 합의본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합의한 용어가 무엇인지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변수라는 겁니다. 아, 변수는 뭐다? 변하는 수다. 이건 뭐냐면은 측정을 어떻게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합의된 수라는 거죠. 이걸 영어로 변화한 vary, 이건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variable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토 보면 variables 하는데 우리는 쉽게 variables 이게 더 편합니다. 이 경상도 버전이나 뭐 전라도 버전이 variables 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사실은 그 여기는 x로 두고 여기는 바로 변수란 커피 값을 이해합니다. 커피 값이 중간에 뭐 평균이 x바가 3,000원 같으면 4,000원, 5,000원 쭉쭉쭉 이는 비싸고 이는 3,000원에서 2,000원, 1,000원, 1,000원, 0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변수들이 막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 변수가 여기까지는 몇 프로 있을까? 이럴 때 요거를 우리 이 x 요걸 우리는 그냥 변수가 아니고 히스토그램에서 이걸 우리는 확률 변수라 그런다. 이 확률 변수가 만약에 3,000원에서 4,000원 사이에 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함수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게 뭡니까? 밀도를 가지고 있다 해서 이걸 우리는 fx라 해서 시계를 확률 밀도 함수다 이렇게 합니다. 확률을 많이 들어봤죠? 이선수, 야구선수의 확률, 춘향의 확률. 확률은 의사결정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확률 100%면 되게 좋은 거고 확률이 20% 30% 나쁘다고 이제 이해가시죠? 그렇다면 이걸 수학적으로 풀어보면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인테그랄 플러스 무한대s 그럼 이게 이 베타 값이 뭡니까? 확률 변수의 마지막 값이다. 그 다음에 또 이 마이너스 x 하드 f 이게 뭡니까? 확률 밀도 함수 dx 어렵죠? 어려운데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수많은 확률 변수와 확률 밀도 함수가 만나면 뭐가 된다? 바로 1이 된다. 1이 아까 뭐라 그랬죠? 1이 바로 100%. 아, 확률 변수와 y축이 만나서 쉽게 생각하세요. 만나서 이 수많은 점이 되면 이것도 점으로 뜹니다. 수많은 점이 되는데 이때 수많은 점이라는 말은 뭡니까? 계급의 크기를 1000에서 100, 10 아주 적게 만들면은 계급의 크기가 어떻게? 아까 1000에서 되게 적게 변하겠죠. 그렇죠? 그럼 이게 바로 점이 된다. 이것도 점이 된다. 그럼 이게 하나의 분포로 이루어져야 되죠. 이걸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히스토그램이라죠. 그래서 이 히스토그램에서 다 이러한 분포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어마어마한 어떤 사실을 학자들은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견한 다음에는 이 자체의 요 px, 요거를 전부 다 어떻게 해? 이걸 우리는 px, x가 이루어지는 확률의 구간이다. 그래서 이거를 px가 뭐가 똑같아요? fx가 똑같다. 이렇게 우리는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수학입니다. 골치 아프죠. 그러나 또 이것도 이해하면 별로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자 개개의 크기를 무한대로 이제 나누면 히스토그램이 분포로 변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커피 값이 연속 확률 변수 x의 fx의 구간 면적을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 이제 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어로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나가죠. 그 다음에 이거를 결국은 뭡니까? 이게 확률 분포가 된다.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이게 무엇이라고 말씀? 인테그랄 fx dx가 뭐 된다?
인다. 여기 바로 확률 분포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 다 채워버리고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부터 이렇게 이루어진 분포 자체가 이게 바로 확률 분포구나. 그럼 아시면 됩니다. 뭐 골치 아프게 확률 밀도함수, 확률 변수를 알지 않아도 이러한 변수가 수많은 개 기업의 크기를 나누면 분포가 된다 하는 사실이 바로 확률 분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확률 분수 X가 커피값이 될 수도 있고, 커피가 하는 어떤 생각이 납니까? 바로 이게 바로 무슨 절대 0점이 존재하는 무슨 척도죠? 비율 척도다. 이렇게 하는. 뭐 강수량, 기온 이런 것처럼 교훈은 무슨 척도요? 잊어먹었죠. 이런 절대 0점이 존재하는 뭐 등간 척도다. 이런 즉 수량화가 가능한 것들은 전부 다 뭐를 만든다고요? 실수로서 뭐 하나의 px 대신 바로 fx로 이렇게 해서 확률 분포가 이루어지고 전체 합이 100이 된다. 자,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읽어주시면 한 100분만 읽으면 도가 통합니다. 별거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수학적인 용어지만은 여기에 매몰되지 마라. 뭐만 알아라. 이것만 알아라. 즉, 확률 분포는 수많은 변수들이 만들어서 하나의 전체 합이 100인 이거를 확률 분포라고 한다. 그게 뭐 변교수가 말하는 거 보니 들어보면 뭐 확률 변수 개사코 확률 밀도 함수 개사코 그것 때문에 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확률 분포라는 것들이죠. 이 시간 이후로 이 확률 분포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여러분들과 같이 논의가 되고요. 논문을 쓸 때는 확률 분포가 중요하지 확률 밀도 함수는 중요하지 않다. 물론 만드는 과정에서는 되게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받아들여도 논문 왕초로서는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용어를 좀 재미있는 용어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요. 확률이 뭡니까 이제? 확률은 영어로 probability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친구들 이야기할 때라든지 누구한테 이제 여러분 논문 왕초보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통계학을 이해로 푸는 전문가로 곧 눈앞에 놓여 있는 거죠. 확률은 최고값이 1인 것을 확률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가능성은 뭡니까? 가능성은 바로 최고의 값이 바로 무한대라는 겁니다.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이 확률로 뭡니까? 만약에 4명이 나왔다. 3명이 나오면은 될 확률이 어떻게? 33.33%입니다. 4명이 나오면 25%입니다. 이거는 확률이죠. 합이 100이다. 그런데 가능성은 뭡니까? 가능성은 내가 지지하는 사람은 무조건 될 거라고 나는 믿죠. 그래서 가능성 무한대다. 근데 보통 possibility를 확률로 이해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이 시간 이후로 가능성은 최고값은 무한대, 확률의 최고값은 1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아마 대단히 앞으로 학문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릴게요. 확률 분포는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는데 가장 논문의 꽃은 의사결정의 문제이죠. 다 의사결정에 해당되지만은 최근에 가장 디테일하고 아주 세밀하고 고급 분석인 공밀량 구조 분석 혹은 또 뭐 추정 회계 분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확률 분포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초적인 걸 모르고는 절대로 논문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이거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을 전문가로 확실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저를 믿어 주시면 아마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규 분포란 것들이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겠고요. 이 정규 분포와 표준 정규 분포 관계가 바로 이 통계의 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명목척도끼리 비교하는 카이 제곱 분포, 명목척도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에 종속 변수는 비유나 등간을 두고 독립변수, 투입변수는 명목으로 두는 T 분포와 F 분포 이런 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척도와 다 연관이 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만 하신다면 바로 논문 전문가, 논문 해석하는 지름길이 되겠죠.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확실한 기초, 또 이것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길을 가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논문에서 확률 분포라는 것들이
되게 쉽고 가설 검증을 통해서 결과수를 예측하고 통계의 예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결과와 도출하는 과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가설을 통해서 검증만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어려운 논문들도 쉽게 노선에 잡힐 수 있다. 자, 저 강의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거기는 분명히 있을 거라. 영광의 그날은 곧 오리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확신하면서 이번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평균의 이야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면서 평균이 갖고 있는 함정이 무엇이고 또 평균이 어떻게 왜곡이 되고 평균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이 평균과 대상할 수 있는 다른 또 지표도 없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주신다면 앞으로 다음 시간에 평균만 들으면 여러분들이 평균은 대한민국이 제일 도사다. 누가 1등이다 하나도 제가 만들어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